반갑습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는 기울번 정교회장 전호빈, 정교부회장 권경민입니다. 먼저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청원, 깔끔한 청원 만들기 위해서 정수기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제거되었던 정수기를 재설치, 여름철 학생복지, 학생 건강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학교에서 많은 분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더욱더 안전한 청원을 만들고자 철저한 학교 보안을 위해서 기존의 선도부원 1학년 10명, 2학년 10명을 각각 15명, 총 30명으로 증원시켜 더욱더 안전한 청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화장실 수리하겠습니다. 기존 저희 본관 화장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리고 방향제 설치, 화장지 추가 보급 등 여러분들의 깔끔한 화장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청원 만들기 위해서 청원 e스포츠 대회, 기존에 롤로만 한정되었었던 대회들을 이제 개인전 2종목, 팀전 2종목, 총 4종목으로 선별하여 여러분들 즐겁게 게임 생활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원 올림픽 개최하여 반대항 축구, 반대항 농구, 여기에 한 종목을 여러분들 투표로 더하여 총 3종목 청원 올림픽 동계 하계로 나누어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서 시험 기간 자습실을 빈 공간, 메이커스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나무 카페 등등을 이용하여 시험 기간 자습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BS 교재 및 모의고사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와 모의고사는 이제 고1, 고3으로 넘어오면서 학생들에게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EBS 교재와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성적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대어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망찬 국위생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복 자율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달이었던 교복 혼용 기간을 최대한으로 이루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강민재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역과 관련된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학교도 현재 100% 등교 수업을 하고 있으므로 고등학교에서의 추억을 쌓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자치나 학교 행사는 학생회장을 포함한 학생회가 관여합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얼마나 성실하고 추진력이 좋은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 회장 6번, 학급 부회장 1번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급 이번 7번의 경험은 청원고등학교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6가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학급 내 휴대폰 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하여 학교 생활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흔히 구기대회라고 말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작년에는 체육대회와 같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학년별로 선호 종목을 선정하여 체육대회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습니다. 지난 학생회에서 코로나 상황에 맞춰 e스포츠 대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학생회 e스포츠 대회를 참고하고 더 발전시켜서 다양한 종목에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자유복 데이를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진 날에는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착용함으로써 본인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고와 공유형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생명 캠프와 같은 진로 진학과 관련된 행사들이 청원여고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AI와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봇 만들기 대회나 소프트웨어 관련 행사를 청원여고와 같이 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정교회장, 부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안준영, 김우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의 공약은 고등학교와 학업을 위해 오는 것도 있지만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단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단합의 기회가 적었던 만큼 전교 반대항전 퀴즈 대회를 통해 친구들과 단합하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전교회장 후보로 나오게 된 안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학생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고 전교 부회장이나 회장으로서의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공약으로서
신문고를 만들고자 하는데 신문고를 만듦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저는 그 신문고에 있는 내용들을 다른 친구들이 아닌 제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공정성과 정당성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버스킹데이인데 이 점심시간에 되게 그냥 축구만 하고 놀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되게 많은 끼와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청원고에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활용하여 버스킹데이를 이제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청원여고와도 함께하여 점심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고자 하는 저의 바람이고 그 다음으로는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를 할 때 저는 두 개의 종목이 아닌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게임을 참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그 다음으로는 구기대회 개최인데 구기대회 저는 종목을 두 가지로 정하여 축구와 농구 절대 친구들의 의견이 갈리지 않도록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되게 가벼운 부상은 이제 교실에서도 치유할 수 있게끔 이제 교실에다가 의료용품을 구비하여 그런 것들을 이제 교실에서 치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일단 학생 자치라 하면 중심은 일단 학생회가 되어야겠죠. 우리 청원고등학교 현재 학생회가 있지만 많은 부서와 많은 인원 그것 때문에 학생 자치가 더 잘 활성화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부 5개 플러스 자체운영 부 3개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먼저 일단 부서 5개는 총무부, 학년부, 생활부, 학습부, 문화예술부로 새로 개편을 할 예정입니다. 좀 치워주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총무부는 예산심의위원회, 학생회 관리, 학교 예산 관리와 심의를 담당하고요. 학년부는 이제 1학년부 부장, 2학년부 부장, 3학년부 부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학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통합해서 건의사항, 심의하고 전달하고 의견 취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활부는 이제 생활 목표 수립 및 점검, 규칙 위반 사항 점검, 그리고 학교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학습부는 학습 건의 처리, 학생 종합 시스템 관리, 그리고 좀 이따 소개해드릴 림 계획 진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부는 1, 2학년 건의 사항, 학교 행사, 회의 결과 안내 이걸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래서 학생회가 학생 자치를 잘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회의인데요. 저희는 이제 더 밑으로. 생활부 회의, 학습부 회의, 문화예술부 회의를 각각 한 달마다 한 번씩 열어서 생활부 회의에서 생활부에 담당하는 이런 안건에 대한 결과 정리, 학습부 회의에선 학습부 안건에 대한 정리, 문화예술부에선 문화예술부 회의에 대한 안건 정리를 통해 이것을 이제 총무부 예산심의위원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무부 예산심의위원회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그리고 총무부 전원이 참여하여 공약에 대한 예산심의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 학생회 대표회의로 전달하게 됩니다. 학생회 대표회의에서는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차장, 방송부 부장차장, 선도부 전원이 참여하여 건의 안건과 림 계획과 같은 이런 각부의 회의 결과를 정리 논의하고 서기가 결과를 정리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밑으로. 네.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던 부서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학생 자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견 처리 그리고 학생의 의견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구기대회 등의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학교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이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 규제에 대한 상황이 달라졌고 성실한 학생회가 공약을 정직하게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학생 자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자율과 참여입니다. 학교 학생회 체육 관련 부서와 담당 교사가 협의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체육대회, 준비하는 것은 학생 자치의 일부입니다. 학교 학생회가 기획하여 개인의 다양성과 협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학생 자치의 일부입니다.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물론 학생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학생이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안해 본 결과 총 3가지의 과정들이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생회실을 조성하는 건데요. 학생 임원들이 모여서 화이트보드를 두고 회의를 하거나 PPT 발표를 통하여 학교 프로젝트, 축제, 대회 등 여러 학교 행사를 자치적으로 회의하고 추진까지 연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학생회실에서 토론한 내용 중 괜찮은 활동 여러 개를 선정하여 구글 폼, 설문지 폼으로 각 학생들에게 전달 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으로 수렴하여 가장 반응이 좋았던 행사를 선정하고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세부 계획을 구성합니다. 자치회의 활동을 통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예산안을 세우며 학생회 전담 선생님께 승낙을 요청하고 승낙 시 추진합니다. 두 번째는 여의도 여자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각종 행사 진행을 위한 도우미를 선발하는 겁니다. 학생회 이외의 도우미가 선발이 되면 학교 진행 행사를 학생회가 독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생 대상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자 중 선발을 하여 여러 학교 행사, 활동 도움, 학교 행사 아이디어를 고안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성적이 의거한 선발이 아니므로 시험이나 수업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서 적극성을 보이며 학생회가 학생 선발의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기준 및 결과 공지와 그에 대한 피드백 수렴 절차 통해 민주적 절차에 대한 학습이 강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참여 예산제인데요. 예산 편성과 집행, 정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학생회가 참여함으로써 민주적 효능감이 제고가 되고 예산 지원, 예산 사용, 집행 과정을 통해 운영되며 결과로서는 학생회의 예산 활용 자율성이 증진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학생 참여 예산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 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것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더 체계적이고 더 완벽한 그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모두가 자기주도적으로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민주적 효능감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효능감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회나 아니면 이제 학생자치기구를 통해서 예산을 이렇게 제안해서 그게 실현됐을 때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질적인 질문은 학생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니라 그것을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사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그 첫 번째 학생회실 조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모든 학생회 임원들이 이제 예산 편성 그리고 집행 정산 과정에서 모두가 참여를 하여서 뭐 화이트보드로 두고 회의를 하거나 PPT 발표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회의하고 추진까지 연계하는 과정도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호 2번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를 구성하면서 자율과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체육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본질이 빠져 있는 게 과연 학생회를 어떤 체계로 구성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기호 2번 분께서는 학생회를 어떤 체계로 구성을 하실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이 학생 자치 외적으로도 기호 1번과 3번 후보의 공약을 보면서 참 이게 공약이라는 단어로 그 약속들이 포장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아까 뭐 화이트보드도 사용을 하고 뭐 서기라는 사람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부서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학생 자치라는 것은 그렇게 딱딱하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 자치가 아까 소통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막 이렇게 화이트보드 앞에서 막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부서를 둔 다음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학생들 우리 학교 전교생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아까 말씀하신 축제나 뭐 체육대회, 구기대회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호 2번의 학생 자치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호 2번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측 발언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구기대회가 나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기대회는 학생 자치의 일부인데요. 기호 1번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 측은 SNS는 아닌 방금 연설에서도 축구, 농구 틀을 벗어나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종목 탑2는 축구, 농구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기호 1번 후보 측도 축구, 농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굳이 그것을 틀을 벗어나겠다라는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저는 의아함을 가졌고요. 학년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반대항 축구, 농구 말씀하셨는데 학년과 상관없이 하는 반대항 축구, 농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3학년은 현재 선택 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이렇게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3학년 수험생들의 학업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양한 종목을 포함하는 청원 올림픽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한 종목만 한다고 생각을 해도 한 학년당 14게임을 치러야 되고요. 3, 4위전까지 포함하면 15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3개 학년 모두 하게 되면 45게임이고 1, 2학년만 진행한다고 해도 30게임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양한 종목을 하겠다고 진행한다면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고요. 5월 20일 당선 후에 6월 말부터 기말고사가 예정돼 있고 그 뒤에 3학년은 6편, 9편 계속 진행됩니다. 이러한 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할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학생들의 학업 스케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내뱉기식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실천 가능성이 없습니다. 1번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학예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기는 저희가 학사 일정, 학생들 학업 스케줄 다 고려한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학예 약 7월 8일부터 약 7월 17일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로 잡아서 축구, 농구 포함한 육상, 여러 가지 학생들이 선정한 종목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인 10월 17일부터 10월 28일 학생들 최소한 학생들의 시험 일정과 약 한 달 정도 떨어져 있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호 2번님의 체육대회에 대해서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학생회 구성 이후인 6월 달에 체육대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더 오히려 현실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학생회를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체육대회와 학생회 구성을 같이 겸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인력적으로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희가 틀을 벗어난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사용해도 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어쨌든 저희들의 체육 대회는 농구와 축구 이 두 가지 틀 안에서만 진행이 되었지만 저희는 이제 새로운 학생들의 자치를 위해서 한 가지 종목을 추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와 아까 말했던 정치적 효능감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올림픽이라는 게 개념이 이제 되게 축구, 농구 말고도 다양한 종목을 여러 개를 구성을 해야 하고 그런 종목들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라든가 육상이라든가 그런 종목들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과연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그 스포츠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7월 14일 그런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라는 형식의 틀이 이제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그거에 참여할 만큼 그거에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싶고 그 시간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학생들이 물론 1학기 기말 끝나고 얘기라고 하셨는데 1학기 기말 끝나면은 솔직히 누구든지 놀고 싶거든요. 놀고 싶은데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 더 묶여 있어야 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데 기호 3번님 이야기에 좀 모순이 있는 게 일단 구기대회 자체는 저만 들고 온 공약이 아니라 기호 2번님과 기호 3번님도 다 같이 들고 온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에 묻고 있네 혹은 학생들이 더욱더 참여하지 않을 거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기호 2번, 기호 3번님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 공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학생들 참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들의 반과 이러한 뜨거운 애정을 다지면서 오히려 더 학생들의 관계를 끈끈히 하고 또 학업 증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호 1번 후보님의 공약을 한번 확인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이제 구기대회나 체육대회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청원 올림픽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참 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림픽이라는 것은 사실 성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의의를 두는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기호 1번 공약을 보게 된다면 우승팀 혹은 개인의 시상 규모를 증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 규모는 얼만큼 증가를 시킬 것이며 거기서 사용되는 총 예산은 얼만큼이며 그만큼의 학생 자치 예산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런 것들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청원 e스포츠 대회도 보니까 그런 상금 같은 걸 증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과연 공약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생들의 만족감을 최대로 이끄는 것이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청원 올림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꼭 우승팀에게만 시상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고 참가한 학급 모두에게 이렇게 상품을 주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승팀이나 상위 학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기존에 있던 시상 규모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생들의 참여 열이나 이제 학생들의 뜨거운 승부심을 더 길러주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 것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게임 대회 같은 경우 우승자, 그러니까 롤로 규정을 했을 때 총 5명이 우승을 했다고 쳤을 때 약 한 명에게 2만 원씩의 금액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한 3만 원, 최대 4만 원까지 올려서 최소한 학생들의 그 행복도의 증가와 학생 예산에 적절한 규율을 맞춰서 이거는 차후에 좀 더 학생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저도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올림픽이라는 이 단어를 선택한 것 자체가 조금 더 기존의 틀과 다른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저희 학생회는 리뉴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가는 게 저희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하는데 또 학생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학생의 새로운 이런 마음가짐을 전달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학생회를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네, 공감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회에 대해서 리뉴얼할 필요가 있는데 리뉴얼 한다고 해놓고서 부서를 막 만들고 서기를 두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는 다시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금 규모에 대해서는 차후에 학생회와 회의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공약으로 내세울 거면 그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하고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지금 선거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과 그런 걸 상의한 후에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학생의 편성에 대해서 아까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수직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위에 나왔던 것처럼 소통을 전문으로 하는 또 학생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리고 일반 학생들 학생회까지의 의견을 충분히 수평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가 저는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수평적으로만 학생의 의견을 받다 보면 저희 학교 학생이 약 지금 2학년이 30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1학년, 3학년까지 더한다면 좋게 1000명은 넘어갈 겁니다. 이런 학생들의 의견을 너무나도 수평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저 기호 1번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까 기호 1번이 기호 2번과 기호 3번을 이제 스스로 까는 거다,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그런 체육 활동들이 과연 평소 운동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집중을 하던 학생들에게 어떠한 부상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부상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만약에 그 대회는 올림픽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운동을 즐겨하고 자주 해서 부상도 자주 당해보고 그런 상황에 많이 놓여본 적이 있는데 만약 큰 부상을 한 대회를 통해서 얻게 된다면은 되게 오랜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복 기간 두지 않고 일주일 동안 대회를 지속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만약 학생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러면은 첫째 날 부상을 당했으면은 끝까지 일주일이 남은 6일 동안 절대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림픽 정신에 과연 맞는 건지, 저는 모두가 참여해야 하고 즐겨야 하는 스포츠인데 만약에 모두가 다치게 된다면은, 정말 많은 부상 인원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학생회를 체계적으로 또 딱딱 구성한 거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지 않았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수직적 구조다, 뭐 이것은 학생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소통수석 등의 다른 부가적인 부서들을 마련하여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저희는 이런 저희 학생의 구조가 좀 더 좋은 학교, 좀 더 체계적인 학교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씩 하시겠습니다. 그 되게 여러 개의 부서를 두고 여러 명의 사람을 뽑고 저 기호 1번한테 기호 1번 측에 질문을 하고 싶으면
본인들의 시간을 사용하여 기호 1번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여러 가지 부서를 두고 여러 명의 사람을 두고 했는데 사실 지금도 학생회 선도부의 그런 되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장담하지는 못하거든요. 저희가 직접 학생회 인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선도부 사람들도 얘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그런 부서들이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지금보다 더 많은 부서를 둔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부서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돌아갈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을 둔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자리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면은 한 부서가 사라질 텐데 그러면 그 체계 하나가 아예 무너져 버릴 텐데 그것으로 어떻게 학생 자치를 이어나갈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호 3번님이 저희 학교 학생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부서를 늘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간소화 시킨 겁니다. 지금 저희 학교 부서로는 문화부, 정보관리부, 학습운영관리부, 봉사부, 대외협력부, 홍보부, 기획부, 총무부, 행정총괄부 이렇게 해서 총 선도부, 체육부, 방송부를 제외한 9개의 부서가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총무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었던 생활부, 그리고 학습부, 문화예술부로 간소화시켜서 조금 더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대의원회의 또 학생회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의견을 한 번에 한 자리에서 모으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각자 기관에서 의견들을 수렴한 뒤 이를 필터링하여서 저희 상부로 보내는 것이 오히려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를 만든 것 같고요. 기호 3번 3번 후보 측의 시간이 끝났으므로 1번 후보 측 답변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2번 측. 네,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와 3번 후보가 말씀하신 발언 중에서 애초에 전제, 가정이 틀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호 1번 후보 측에서 말씀하신 부서가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가고 효율적이다 라는 전제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가 있지 않고서도 효율적으로 충분히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호 3번께서 말씀하신 구기대회를 하면 모두가 다친다. 다치면 어떡할 거냐 라는 전제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서는 구기대회를 할 것이면 안전에 대한 점도 충분히 미리 고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친다 이런 생각을 지금 회의부터 이렇게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학생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약 중에 점심시간 신청곡 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에 대한 의견은 학교 공식 SNS를 만들어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2학년과 1학년이고 3학년은 지성관이라는 다른 건물에서 생활하다 보니 학생회에서 3학년 선배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호 2번 학생회는 3학년 선배들의 경험에 기반한 의견 또한 적절히 반영하여 학교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대회 게임 종류는 작년에 했던 롤과 오버워치, 클래시로얄, 피파 등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호 3번이고 저는 학생들 의견을 가장 정확하게 모으는 방법이 학생들과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교실에서 청체 시간을 활용해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모은다고 해서 학생들이 정말 자신의 의견을 정말 그 시간을 사용해서 내고 싶어 하는지는 그거는 솔직히 제가 청체 시간에 그런 활동을 했을 때 많은 친구들이 그런 거에 참여하지 않는 거를 제가 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되게 디지털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구글 폼 같은 걸로 학생들의 의견을 어떤 것들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되고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글 폼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공약 중에 신문고를 만든다는 공약이 있는데 신문고를 만들어서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이렇게 수렴을 하고 그 의견들과 그 나머지 의견들을 토대로 이제 학급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학급 반장이 이제 대의원 회의에 와서 그 의견들을 모두 저는 다수의 의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소수의 의견 중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모두의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대의원 회의를 통해서 정말 모두의 의견을 다 확인해 보고
정말 그 의견들을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말 필요하다 하는 공약들을 직접 선정하여서 그 의견들을 직접 실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학생 의견 수렴은 아까 얘기했던 체계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기존의 학급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학생의 의견을 수렴을 한 후 저희 대의원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여서 이 안건을 전자민주주의, 즉 이제 구글 폼을 활용한 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할 건지, 혹은 대의원 회의 내에서 어느 정도 안건을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학생들은 학교 SNS를 통하여서 저희 학생에게 개인적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또 안건이 상정된 이후 여러 안건들을 평가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이는 학생 자치와 학생들의 정치적 효용감을 올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1학기의 이야기고요. 여름방학이 끝난 후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브릿지라는 앱은 저희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전담하고 있는 몇몇 학생과 제가 협업해서 만든 앱인데요. 지금 UI와 대충 어느 정도의 메신저 기능이 구현이 됐습니다. 이것을 여름방학 때 조금 더 개발에 착수하여서 여름방학 이후 데모 버전을 여러분들의 뿌림으로써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들 브릿지라는 앱을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학업 관리, 또 학생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다른 학교와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3번 후보 측에게 질문 드립니다. 창체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것은 살짝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창체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부족한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창체 시간에 학생들이 그 창체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뿐이지 창체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체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신문고 공약에 대해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창체 시간은 어쨌든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학생들의 의견을 내지 않는데 과연 본인이 따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내서 신문고에 의견을 낼지 효율성이 전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안준영 후보께서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구기대회에서는 근데 축구와 농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축구와 농구라는 종목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수의 의견을 중요시한다면 축구와 농구가 아닌 뭐 다른 아까 나왔던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뭐 탁구라든지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기서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수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이 더 효율적이고 더 필요할 수도 있고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소수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소수의 의견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이랑 소수의 의견이 더 뭐 활용적이고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이랑 이 차이가 저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예. 저는 그 단어 사용에 대해서는 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저는 확정 지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2번님의 학생 의견 체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아까 학생 자치 체계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추상적인 이야기, 그냥 모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계신데, 일단 기호 2번님의 체계, 학생을 의견을 어떻게 수집할 건지의 체계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지금 기호 2번님 말하시는 그 스타일이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맛있는 음식은 만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방법은 모릅니다. 일단 어쨌든 다양한 재료, 맛있는 재료 넣어서 맛있는 요리 만들 겁니다. 라와 같은 논리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학생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확실히 학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까부터 계속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번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학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반응을 보면서 그 창체 시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던 거 맞으시죠? 근데 기호 3번 후보님께서 이제 겪었던 경험들이 이제 모든 반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경험함으로써 창체 시간에 목소리. 그러니까
학급 회의 시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정말 8반이 된 적도 있고 6반이 된 적도 있고 5반이 된 적도 있고 정말 여러 반을 경험했었고 다른 반에서도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아니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 잠을 자거나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또 다른 활동을 하거나 뭐 공부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학교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공부 시간을 그 창체 시간을 통해서 더 활용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창체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부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창체 시간을 활용을 하면은 그래도 그 수업 시간을 활용하거나 또 다른 시간을 사용해서 학생들을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창체 시간을 활용을 했을 때 그나마 이제 그동안,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문고에 대해서 의견이 적극적으로 모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학교를 개선하고 싶고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불편한 것이 있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 어느 누구든 신문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줄 것이고, 그것이 모이면은 언젠가는 정말 그 소수의 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 될 것이고, 그것은 정말 좋은 의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문고를 사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일단 기호 3번님 같은 경우 너무 주관적인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통계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하다 보면은 발언의 설득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신문고를 과연 익명으로 운영할지 아니면은 학생 7명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익명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고 실명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말 그 친구가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익명으로 해서 드러내고 싶으면은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게 익명으로 했을 때는 단점이 있는 것이, 익명으로 했을 때 정말 학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뭐 학교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또한 저희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신문고를 만들었을 때 익명으로 하라고 해서, 아니 실명으로 하라고 해서 실명으로 모든 학생들이 작성을 해서 거기다 넣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 저희의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익명으로 하실 건지 실명으로 하실 건지를 답변 저는 우선 실명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2번 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방금 실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실명으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들이 익명을 사용을 한다면은, 익명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그 친구들 말고, 물론 그 친구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친구들이 익명으로 악용을 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고, 악플로도 정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자살까지 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그것 때문에 실명을 달고 정말 자신의 뜻을 밝히는 것이 학교를 고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인데, 그거를 굳이 익명으로 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청원고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그 계정은 익명과 실명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서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중학교 때도 제 중학교 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대나무 숲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익명과 실명인 것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내가 익명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익명으로 말을 하고, 실명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학교에 제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실명으로 제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꼭 무슨 익명으로 제보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예인 자살을 한다는 등 이런 확대 해석은 전혀 여기 회의 지금 토론에서 나올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대 해석이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행한다는 것이지, 그런 일이 꼭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교가 지금 청원고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계정의 이름을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기는 익명과 실명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호 3번 후보 측 이야기를 반영을 하면 지금 그 제도는 별로 썩 좋은 제도가 아닌 거네요. 실명도 활용을 하고 있고 익명도 활용을 하고 있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당선이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만약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 우선 제가 진행하는 제도는 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가 아닌 신문고고, 그리고 물론 또 제 주관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 제가 중학교 때 학생회 담당을 하고 그 학생회 대신 전해드립니다 계정이랑 학생회 페이지 계정을 제가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익명으로 오는 글들은 정말 뭐 꼭 필요한 익명도 있긴 하지만 정말 남을 비방하거나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실명을 꼭 숨겨야 하는 것들을 익명성을 사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제 경험이긴 합니다만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익명을 남겼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저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아까 기호 3번 측에서 이 구글 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히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찬반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찬반을 정하면은 학생들이 정말 저는 사실 보기가 있었을 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없던 보기가 많았거든요. 뭐 물론 5번에 보기를 하고 적으라는 칸이 있었지만, 그런 칸을 남겨두는 것보다 사실 평소에 그걸 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고르라 했을 때 3번이 보기면은 1번, 2번 중에 고르고 싶은 것이 사실 귀찮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 대부분의 기호 3번 측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어플리케이션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 브릿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제 여름방학 후에 학생용 메신저 앱인 저희 브릿지를 시범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학교에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매체, 또 새로운 전자민주주의의 도입은 저희 새로운 학생회를 위한, 또 새로운 학교를 위한 거대한 하나의 발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를 통해 전자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다른 후보들보다 좀 더욱더 효율적으로 증가를 시키면서, 아까 기호 2번 분이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수직적 관계에 대한 해소도 오히려 더 기호 2번 분이나 기호 3번 분보다 효율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브릿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함으로써 저희 브릿지 어플리케이션 꼭 적용해야 된다는 게 저희 주된 생각입니다. 기호 1번 후보의 연합 라디오 공약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것에 관련된 공약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점심시간에 연합 라디오가 아닌 신청곡을 재생해주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연합 라디오에서 사연을 읽어주는 점심시간을 더 좋아할지, 아니면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 예를 들면 아이유라든지 걸그룹들의 노래가 나오는 점심시간을 더 좋아할지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요.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의 통로를 이용한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연합 라디오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효율적이고 다음 주부터 단축되는 점심시간 50분에 더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팟캐스트랑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점심시간에 할애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나 또 하교하는 시간에도 저희 연합 라디오 자유롭게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팟캐스트와 유튜브라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것이고요. 또 단순히 음악만 틀어주는 라디오보다 저는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친구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고, 또 이에 공감하면서 다양한 학교의 상황들과 또 학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연합 라디오가 단순한 노래를 틀어주는 라디오들보다 학생들에게 더 뜨거운 반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주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후보 측에서 이제 공약 쪽을 쭉 보면은 2주 전에는 신청곡을 재생하지 않겠다고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런 효율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는 고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이 그냥 아무 때나 노래 틀어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고등학교 특성상에서 시험 범위가 많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험 기간은 2주가 아니라 거의 한 달 가까이 된다고 보아도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연합 라디오보다 점심시간 신청곡 공약은 효용성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연합 라디오는 시험 기간 1, 2주 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시험 기간에는 재생되지 않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네.
저희가 일단 재생 같은 경우는 일단 시험 기간 1, 2주 전에는 재생을 하지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별로 이야기할 논제가 아닌 게 저희가 학교 방송으로 틀어주는 것이 아닌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저희 라디오를 방출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시험 기간 동안 조금 힐링을 하고 싶어서 저희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 저희 이런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활용한다는 큰 이점이 오히려 더 다른 후보님들의 라디오 진행보다 더욱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이런 자율성을 올려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포장지만 보면 사실 연합 라디오가 신청곡을 재생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등교 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본인들 뭐 영어 학원 단어 외우는 것도 바쁘고 뭐 숙제하는 것도 바쁘고 다른 친구들과 메신저 나누는 시간도 바쁜데 과연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이용해서 다른 영상도 아닌 학교 연합 라디오를 들을까, 그런 시간이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학생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뭐 연합 라디오는 뭐 학생들 안 들을 거니까 영어 단어 외워야 되니까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반화해서 단정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다양한 학생들이 더 활발한 문화 활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험 2주 전에 점심시간을 재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험 기간 2주 전에 점심시간에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 모든 전교생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적인 학생들이 듣는 연합 라디오보다 더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 기간 2주 전이라고 제가 발표를 한 이유는 그것도 이제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시험 2주 전까지는 점심시간에 신청곡을 재생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기간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주 전이라는 기간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라디오의 경우 당연히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100명의 이런 범죄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 피해를 보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개적인 라디오 진행보다는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선택을 한 겁니다. 학업 증진을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먼저 한계는 학생들의 노력 부족과 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안으로는 학업의 목표는 대학 입시이고, 대학의 입시를 위해서는 학종, 논술 또는 뭐 정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알맞는 입시 전형을 찾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물론 저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아직도 대학 입시를 위한 전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구들에게 알맞는 입시 전형을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시험 기간에 자습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저희 학교 분위기 조금 어수선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피해서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시험 기간 빈교실, 대표적으로 나무 카페와 메이커스 스페이스를 활용하여서 자습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2, 3학년들에게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EBS 교재 및 모의고사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푸는 EBS 교재와 모의고사를 선생님 주관으로 하여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고1, 고2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위 학년 학생들 문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기회가 된다면 사설 모의고사 역시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학업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제가 아까 토론을 하기 전에 발표했을 때 끊겼던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여고와 공유형 활동을 추진하여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였을 때, 로봇 만들기 대회나 소프트웨어 관련 행사를 청원여고와 같이 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생명 캠프, 화학 캠프, 고급 생명과학, 국제 경제 수업 등을 유지하고 모의 유엔이나 기업 경영 수업과 같은 입문형 활동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독서 아카데미 또한 여고와 함께할 수 있는 방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캠퍼스를 공유하고 있는 청원 여고와 더 다양한 활동을 하면 우리 학교의 학업 분위기와 면학 분위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기호 3번. 기호 1번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EBS 교재 이제 모고 3학년 문제를 이제 배포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만약에 프린트하거나 교재를 구매해서 사용했을 경우에 이제 프린트 비용과 그리고 교재값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파일로 혹시 공유하면은 오히려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또 그거를 파일로 배포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저작권 문제, 학교 시험지의 저작권 문제와 EBS 문제집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작권은 저희가 당연히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사설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상 모의고사 같은 곳에 문의를 한 결과 완벽한 무단 복제 및 배포는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의 공익을 위하여서 수익성을 배제한 채로 열람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EBS의 경우 현재 학교, 선생, 학생들을 위하여 수익적 목적을 제외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희가 배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재를 하나하나씩 일일이 사서 배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올라와 있는 파일들을 이용하여서 학생들이 실제 시험처럼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실제 시험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서 원하는 학생들, 원하는 교재, 저희가 아까 말했던 전자민주주의제로 투표를 진행을 하여서 학생들에게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파일로 나눠주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EBS에서도 이미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파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 학생회가 굳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기호 1번 측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회가 구매하여서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각 반에 비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에 대한 희망자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예산치나 추정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희 반을 기준으로 통계조사를 어느 정도 통계조사를 집계한 결과 한 70% 정도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문적인 이 통계자료 조사는 아니라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학생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EBS 교재 및 모의고사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저는 당연히 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0%의 학생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공짜로 모의고사 배포하겠다, 시험지 배부하겠다, 사설 모의고사 배부하겠다라고 하는데 70%가 긍정적이라고 대답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얼만큼 사용하느냐, 그게 효용적으로 활용 가능한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이건 저희 주관적인 경험이라 조금 이야기하기가 살짝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요. 저희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선생님들 주관하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EBS 교재나 이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가끔씩 열람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십니다. 어쨌든 상위권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좋은 호응 반응 얻었고 이를 일반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하게 해준다면은 저희가 원하고 있는 이제 이상적인 면학 분위기 또 성적 증가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업 이제 증진보다는 뭐 수렴에 가까울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남고 여고 공동 SNS와 이제 남고 여고 연합 라디오 이거를 통해서 이제 뭐 여고와 만남을 주선한다든가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학업 증진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뭐 주관적인 경험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 저는 그것 또한 객관적인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봤을 때 고3 때 연애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망해서 제대로 된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추진을 했을 때 만약 정말 여고와 남고에서 정말 좋은 인연이 시작되어서 그 인연 때문에 만약 그 성적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학업 증진이 아니라 오히려 학업 방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학생의 SNS나 이제 남고 여고 같이 하는 거는 일단 뭐 학업 증진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얘기 드릴 건 없겠지만 일단 어쨌든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부분은 학생 복지와 학생들의 조금 더 유의를 올려주기 위해서 선정한 공약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학업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과 만나는 활동들을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과 만나는 거 그리고 또 이성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학업에 방해가 된다면은 아예 청원고등학교랑 이제 청원 여자고등학교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건 어떨까라는 저는 제안을 해볼 수 있고요. 아까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인데 왜 객관적인 통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그것이 이제 모이면은 객관적인 통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남고와 여고를 아예 분리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희 힘으로 남고와 여고를 분리시킬 수 있다고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여고를 분리한다는 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을 모으고 객관적인 통계라고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조금 이 토론에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경험한 모든 주관적 경험을 다 객관적 통계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거는 토론자의 자질로서 조금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객관적인 통계 자체가 주관적인 의견들이 모인 것이지, 객관적인 의견들이 모여서 그게 객관적인 통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인 것이 그게 객관적인 통계인 거지, 그게 모든 것이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 객관적이어서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객관적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시설이나 복지 시스템을 더 좋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기호 1번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화장실 수리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지성관 제외 화장실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SNS에서 활용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 본관 화장실이 매우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청소하시는 분께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지성관 화장실이 본관 화장실에 비해서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장실 수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공약 설명에 적어놓은 소변기 장고장 수리, 세면대 수리, 문고장 수리 등을 모두 수리하는 데 예산하는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그리고 후보 측에서 말하는 최상의 수준의 화장실은 도대체 무엇인지, 공부하고 사회성을 배우는 학교에서 과연 최상의 수준의 화장실이 먼저인지, 최상의 교육 서비스와 체육 문화 서비스가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품게 하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열악하다라는 표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조심해 갈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희 화장실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드리자면은, 일단 5층 본관 맨 오른쪽 화장실 두 번째 세면대가 완전히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가 모르는데 그냥 함몰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4층 화장실에서도 지금 소변기 장고장으로 인해서 고장이라는 팻말이 붙은 소변기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최상의 수준은 어느 정도 주관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들지만, 저희가 이야기하는 수준은 이제 2층에 있는 교사 전용 화장실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당연히 저희가 선생님들과 상의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장실 수리 같은 경우에는 학생 복지, 학생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회에서 의견을 거친 뒤 상부에 보고할 시 직접적으로 처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교무부 예산이나 학생복지에 관한 예산은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네, 이상입니다. 기호 2번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기고사 시간표를 이제 함께 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맞으신지? 맨 처음에 정기고사 시간표를 함께 짜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공약 검증을 받았을 때 교무부와 더 상의를 해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 별로 좋지 않은 공약인 것 같다라고 해서 저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 공약에 대한 홍보를 전혀 배제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공약은 저희가 당선이 되었을 때도 실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셔서 발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저희 기호 2번은 다른 후보에 비해서 공약의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약, 무조건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만을 내세워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업 증진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선도부 인원을 늘려가지고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선도부 인원을 과연 늘린다고 해서 그 보안이 더 철저해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고, 과연
그 학생회장이 선도부 인원을 늘리자고 했을 때 선도부가 학생회장 말대로 선도부 인원을 더 늘려야겠다 해서 과연 그 인원을 더 늘려주고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갈지 제가 녹음 파일이 있는데 현재 선도부원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현재 지금 선도부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고 몇 명을 제외한 선도부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그것을 늘린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 사람을 늘린다고 그게 제대로 돌아갈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전에 기호 3번 후보께서 방금 말씀하신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면 학생회장이 선도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걸 늘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도부는 학생회에 포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학교 보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과 학생들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과 같이 교실에 사람이 없을 때는 선도부도 밥을 먹으러 가고요. 선택과목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부도 그때는 수업을 듣습니다. 선도부를 1, 2학년 모두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효율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회 측에서는 학생들을 믿고 틈틈이 도난 반지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해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도부를 30명으로 늘린다면 선도부의 가치와 희소성은 하락합니다. 굳이 선도부를 10명씩이나 늘려가면서 학생들의 의심에 관한 철저한 학교 보안이라는 공약으로 포장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 선도부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뭐 선도부라는 것 자체가 희소성을 가지고 뭐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 다이아몬드처럼 뭐 이건 너무 적으니까 선도부는 소중한 존재야라고 평가하는 거는 오히려 선도부에 대한 조금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도부 인원을 늘리는 것과 선도부의 가치와 이러한 선도부 정신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학생을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매년 우리 학교는 여러 물건들이 분실 혹은 도난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는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비우는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학생회 주관 반대한 퀴즈 토너먼트라는 기호 3번 후보 측의 공약 또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반대한 퀴즈 토너먼트에 학생들이 참여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호 3번 후보 측의 공약을 보면 하는 행사는 많아서 좋은데 과연 그런 일정들, 그런 행사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나올 수 있을지 우선 행사를 한다고 던져놓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끄는 공약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온 공약 중에 국기대회, 뭐 퀴즈 대회 뭐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는 축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퀴즈 대회를 통해서 친구들과 단합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취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뭐 그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일정이 진행이 안 된다. 이거는 솔직히 학생회가 어떻게 학교 행사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구성을 하느냐 이거의 문제지 행사가 많아가지고 학생회 일정이 그 소화가 안 된다는 그런 제기는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기호 3번 후보 측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킹 대회는 몇 월 달에 하실 건지 예정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버스킹 대회 말고 지금 나온 뭐 행사 같은 게 국기 대회, 버스킹 대회, 축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e스포츠 대회, 학생회 주관 반대한 퀴즈 토너먼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고3들을 위한 수능 특별 이벤트 진행 뭐 이런 건 수능 전에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한 기호 3번이 공약으로 걸어놓은 이런 이벤트 같은 행사 같은 것들은 언제 할 것인지 과연 고등학생들이 이런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있는지 그냥 학생들에게 던져놓고 미끼 던져놓듯이 하고 뽑아주면은 그거는 일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건지 일정을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기대회는 9월쯤에 진행할 예정이고 버스킹 대회는 제가 만약에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진행을 할 예정이고 이미 이 사안은 여고 전교 부회장하고 제가 얘기가 든 상황이고 그리고 창체부 부장 선생님께서도 제가 만약에 회장이 되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e스포츠 대회는 아마 작년과 같은 시기쯤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퀴즈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후에 방과 후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할 예정인데 물론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방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수련회를 못 가는 대신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수련회는 2박 3일이잖아요.
수련회를 2박 3일로 못 가는 대신에 그런 활동들을 잠깐 통해서 단합을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공부 때문에 그 시간을 빼는 것이 아깝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오히려 단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킹 대회에 관련해서 여고 학생 부회장과 협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여고 측에 직접 문의한 결과 여고도 7월 달에 학생회장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고 학생 부회장은 7월 달에 되면 그 사람이 학생회장이 될지 아니면 일반 학생으로 돌아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그 여고 부회장과 합의를 해도 다른 뭐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무부에서 기호 2번 측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될 확률이 낮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진행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재 전교 부회장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다면은 다음 전교 회장이 됐을 때 그게 누가 되든 그런 공약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후보들에게서 저희 공약은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또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시스템과 공약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선거인단과 저희 정교회장 전호빈 후보와 이 정교부회장 후보 권경민 학생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 올라오면서 다수의 학생회장 경험, 또 학생부장 경험을 겪으면서 이런 학생 업무적인 것에 관련해서는 초원고등학교 그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권경민 후보 같은 경우 이제 오디세이 회장까지 맡으면서 다른 학생에게 이 정교 부회장이 보여야 될 모범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인재풀과 정확한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학급회장 6번, 학급부회장 1번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학급회장 선거에 나갈 때마다 행복한 학급을 만들겠다는 단 한 가지 공약만을 내세웠습니다. 학교 후에 매일 청소하겠다는 회장, 공부 잘하는 학급을 만들겠다는 회장 등의 공약은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제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지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지킬 수 있는 약속, 자신 있는 약속, 학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약속을 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약속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공약을 잘 지키는 성실하고 정직한 학생회장이 되겠습니다. 선거 전보다 선거 후에 더 열심히 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청원고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열심히 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하는 정직한 2번, 함께하는 청원고, 같이 가는 청원고를 위해 노력할 기호 2번 회장 후보 강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안준영입니다. 저는 우선 전교 회장이 된다면은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제가 직접 발로 뛰는 회장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도 신체 활동을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 축구부와 농구부를 함께 함으로써 그런 일원으로서 정말 육체적인 활동에 정말 되게 좋아하고 있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물론 학업 증진이나 그런 계획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제가 직접 해서 뭘 실패하든 저는 계속 도전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그런 전교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그 점은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약에 제가 회장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학교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학생의 일원으로서 정말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